네, 안녕하세요. 디파이 농부 조 선생입니다. 오늘도 동아님과 함께 한 주간의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첫 끝발이 개끝발이다. 비트코인 왜 내려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 한 주는 잘 가나 싶었는데 꽤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경제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면서 그 여파로 사실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동아님께서 이제 뒤에 자세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이번 한 주의 비트코인 이제 가격은 이제 마이너스 2%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역대급 하락을 맞아서 마이너스 6%를 그 기록을 하고 있고요. 나스닥도 이제 마이너스 4% 이제 하락해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한 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금요일부터 스물스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었고,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하기 앞서서 동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번 주 한 주의 논평 해보면 어떤 한 주였을까요? 말 그대로 이제 첫 끝발이 개끝발이었다. 그래서 초에는 상당히 좋았죠, 흐름이. 이게 가격이 약간 한 4천, 5천 달러만 올라도 크립토 투자자들은 설레해요. 그래서 이거 찐반인가? 이거 타야 되나? 막 이런 이제 얘기가 텔레그램에 올라오기 시작하고, 월요일이랑 이제 일요일부터 약간 그런 기운이 좀 있었죠. 그래서 월요일에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었고, 근데 역시 이제 지켜주지 못하고 주 후반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다. 보면은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이거 왜 오르냐는 질문을 하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르는 이유를 몰라도 그냥 기분 좋아하지 왜 오르는지를 궁금해하지 않는데, 떨어지면 궁금하죠, 왜 떨어졌는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르는 이유와 떨어지는 이유가 같다. 어떤 이유 때문에 올랐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사실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간중간에 이제 매크로 경제 지표들이 좀 양념을 쳤습니다. 양념 역할을 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시죠. 네, 이번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여러 지표들이 이제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가 시장에 지금 스물스물 지금 퍼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나스닥도 꽤 많이 좀 하락했습니다.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트럼프가 이제 상호 관세 발표 후에 이제 많은 어떤 경제적인 불안감이 좀 조성이 될 것이다라고 해서 지난주도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었죠. 근데 이번 한 주는 이 말이 자꾸 바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블룸버그에서 이번 트럼프가 밀어붙이는 이 관세 전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의견을 좀 비춰가지고 이제 코인 가격이 많이 이제 올랐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그렇지 않다는 게 이제 데이터로 알려지면서 시장은 한 번 더 요동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트코인 이제 투자도 하고 알트코인도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희망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뉴스는 희망적인 얘기를 좀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미나리 홀딩스라고 하는 이제 투자사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을 매집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발표했습니다. 도미나리 홀딩스 같은 경우는 트럼프 이제 대통령의 이제 아들 이제 에릭 트럼프가 그럼 시딩한,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이제 참여한 하나의 기관 투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우호적인 정책이 좀 펼쳐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좀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 한번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이 순유출이 좀 발생했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순유입이 조금 들어오나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블랙록 이제 구자에서 꽤 많은 금액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이제 금요일에 이제 순유출이 나오면서 이번 한 주는 이제 순유출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한번 살펴보면요, 화면과 같이 이제 순유출이 굉장히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지도 않았으니까 이제 팔 것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고, 이더리움 가격이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고, 알트코인 뉴스에서 좀 다룰 거지만 메이커 다오도 지금 이더리움을 담보로 해서 자신들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했었거든요. 근데 그 청산가가 이제 1,800불 부근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대규모 청산이 온체인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당분간은 지켜볼 필요가 있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한 뉴스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상세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초에 상승하고 이제 주말에 좀 하락하고 있는 비트코인인데, 동환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초 상승의 이유는 사실 몇 가지 기사에서 기인했습니다. 이 4월 2일 날이 이제 미국의 해방절이라고 이름을 붙였던데,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이제 관세를 확정하는 날이 4월 2일이에요. 근데 4월 2일에 무슨 조치가 나올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엄청 긴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 저널이 주말 사이에 기사를 하나 냅니다. 우리가 다방면으로 취재해 봤는데 4월 2일에 별일 없을 것 같아 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월스트리트 저널만 낸 게 아니라 이 주말 사이에 뭐 블룸버그도 되고 주요 경제지 몇 군데서 복수의 취재원을 인용해서 익명이죠. 별거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 가격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월요일 장 초반부터 계속 비트코인이 이제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죠.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사실 그동안 나왔었던 그런 얘기들이 너무 무시무시한 얘기가 많았거든요. 가령 뭐 거의 모든 나라한테 25% 보편관세 매기고, 그리고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나오는 얘기로는 안 매길 수도 있고, 일부 나라한테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아까 이제 주요 뉴스로 이제 의약품도 관세 매기겠다 이 얘기를 최근에 했는데, 사실 주초만 해도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자동차, 의약품, 반도체 같은 요 품목마다 나오는 25% 관세가 사실 없을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죠. 그래서 월요일에 굉장히 억눌려져 있었던 위험자산 가격이 크게 뜁니다. 대표적인 게 테슬라가 이날 하루에 이제 12% 정도 올랐고요. 요날 이제 나왔었던 매크로 지표는 PMI, 그 서비스업 제조업 지수가 나왔었는데, 요게 뭐 그렇게 또 나쁘지 않게 잘 나왔어요. 이제 제조업은 소폭 그 예상 하회를 했지만,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자 PMI 같은 경우는 또 좋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혹시 찐반일지도 약간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표 넘겨주시면, 화요일에 나왔던 게 이제 CB 소비자 신뢰 지수라는 지표인데요. 요게 사실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래서 예상치가 94.2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밑으로 내려가기 쉽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하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회한 값이 92.9입니다. 이게 100을 기준으로 하는 그런 지표인데, 이 92.9는 21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은 값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 좋게 나온 게 맞고, 그런데 사실 이게 보니까 지표 발표 직후에 이제 시장이 나스닥 지수 같은 걸 보니까 약간 눈치를 보는 듯 하다가 다시 이제 말아 올리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랬냐고 생각하냐면, 최근에 이제 파월 의장이 소비자 심리 지수 내가 봤는데 이거 경기를 정확하게 반영을 잘 못하더라, 이런 얘기를 2주에 걸쳐서 예방 주사를 막 놔놨어요. FOMC 전에도 얘기하고 FOMC 때도 얘기하고, 그래서 그 영향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어쨌든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온 게 맞는데도 가격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진짜 그 4월 2일 관세에 대한 그런 공포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어서 이 지표조차도 무시하고 상승할 건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장표 보시면, 요 중간에 보시면은 목요일 날에 굉장히 많은 지표들이 나왔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는 없고, 대부분 여기서 이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요게 또 공교롭게 거의 고합에 가깝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쁘지 않은가 본데? 일단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GDP나 아니면 PCE가 그때 나오는 해당 월의 PCE가 있고요. 그리고 분기마다 확정 PCE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하게 되는데, 지금 요날 나왔던 이제 지표는 4분기 PCE 그리고 4분기 GDP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게 나왔죠. PC는 낮게 나왔고 GDP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건 나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또 목요일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기 복선이 살짝 깔렸던 게, 목요일 날에는 그 미국이랑 이제 관세 관련한 중요한 플레이어들, 프랑스라든지 EU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에서 좀 잡음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주초에 가격이 올랐던 거는 별일이 없을 거다, 싸울 일이 없을 거다, 예전처럼 다시 되돌아갈 거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었는데, 이 나라들이 미국이 이딴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보복 관세 진짜 때릴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미국이 이날 이제 자동차 관세를 25%를 확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동차는 특이한 게 선진국들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합니다. 일본이나 아니면은 EU에서도 특히 독일 같은 나라는 알고 있는 고급차들, 벤츠, 뭐 BMW 이런 게 다 독일 차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미국에 수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피곤해요. 자동차 관세를
25%를 일괄로 때려버리게 되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이날 잡음이 좀 발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별일 없을 거라고 했는데 라고 하다가 이제 불안함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나스닥은 이날부터 내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코인은 좀 견조하게 버텼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목요일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다. 근데 다음 장표 보여주시면 결정타는 금요일에 나왔는데 금요일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많았죠. 일단 PC 물가가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근데 둘 다 코어도 그렇고 헤드라인도 그렇고 예상치보다 0.1%포인트씩 높게 나왔어요. 요 그림은 하늘색 원이 PC가 발표됐을 때 띵 했을 때 다른 지표들이 어떻게 움직였냐. DXY는 달러 인덱스고 SPX 500은 S&P 500의 선물 지수고 그 오른쪽은 이제 10년물 국채 가격인데 보면은 그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가격이 확 내려가잖아요. 띵 하고 내려가요. 그러면 이건 악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날 발표됐던 게 PC 물가 그리고 미시건대 기대 인플레이션 그리고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저는 GDP 나우,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라고 보는데 이제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보시면 시간 순서대로입니다. PC 물가가 요날 저녁 9시 반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EU에서 발표를 합니다. 뭐라고 발표했냐면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트럼프 정부하고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EU가 트럼프 맞춤형 합의안을 우리가 짜봤어 라고 이제 유럽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 전날까지는 각을 엄청 세우면서 싸웠거든요. 근데 4월 2일이 데드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각 나라별로 쇼부를 보려면 4월 2일 전에 쇼부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제 살살 꿇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에요. 보면은 이게 띵 하니까 S&P 500 선물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보통 관세에서 싸운다고 하면 내려가는데 이거는 안 싸우는 좋은 조짐이니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소식이 중간중간에 끼기 시작했음에도 금요일날 시장 경험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굉장히 한 방향으로 맹렬하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 날은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과 그동안에 있었던 상승을 되돌리려고 하는 힘이 훨씬 강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요 바로 밑에가 미시간 인플레이션 1년 인플레이션인데 1년 인플레이션 기대치라는 거는 1년 후에 물가 상승률이 어디까지 올라갈 거냐. 요 전달에 나왔던 게 4.9%였어요. 지금이 2점대 후반이거든요. 근데 4.9%까지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 5.0이라고 찍혔습니다. 이게 5.0은 제가 알기로는 32년 만에 최고치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요 뒤에는 보시면 트럼프가 또 한마디 하죠. 나는 캐나다한테 진짜로 관세 매길 거야. 캐나다 죽일 거야.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또 이날 합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않았고요. 제가 아까 이제 GDP 나우 데이터가 사실 결정타를 매긴 거라 같다고 이제 설명드렸는데 보시면은 이게 이제 맨 위에 있는 거는 비트코인 가격 흐름이고 화살표 노란색 화살표가 5개가 있는데 마지막 화살표가 이 GDP 나우가 발표됐던 시기입니다.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이번 주에 GDP 나우 발표가 2번 있었어요. 그리고 이 GDP 나우 발표는 사실 매크로 지표에 캘린더에 반영을 안 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나왔을 때는 이게 아무런 반향이 없었어요. 근데 토요일 새벽에 이게 나오면서 GDP 1분기 예상치가 마이너스 1.8%였는데 토요일 새벽에 나온 게 이걸 1%포인트 낮춰서 마이너스 2.8%로 확 낮춰버립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요 바로 아래에 있는 검은색 이 장표 보시면 요게 이제 나스닥의 일주일치 이 가격 흐름이에요. 근데 보시면 여기서 딱 꺾이죠. 여기서 딱 꺾여요. 여기 이때가 GDP 나우가 나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는 하락의 원인을 2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로는 관세 문제가 야기하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세 문제가 경기 침체로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함이 있고 공포가 있는데 GDP 나우라는 지표를 통해서 그것이 구체화됐다라는 부분이 확인됐다는 것이죠. 금요일에 관세 싸우니까 이제 불안해서 내려간 게 절반이고 이게 확정된 이후에 떨어진 게 절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였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자리로 다시 되돌려 주시면 보시면 여기 이제 올해 3월에 나왔었던 GDP 나우의 발표가 총 6번 있었거든요. 6번 있었는데 굉장히 지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애틀란타 연은이 조금 원망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딴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그냥 한 번만 발표해라. 3월 4일에 발표했던 게 마이너스 2.8%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마이너스 1.8%까지 올려놨다가 마지막에 떨구면서 우리의 지금 이 귀중한 비트코인 가격이 팍 내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 전 찾아보니까 일단은 GDP 나우에서 좀 좋아졌었던 이유는
올해 초에 작년 대비해서 금이 수입한 물량이, 저희도 이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설명드렸죠. 금 수입이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을 보정치 때문에 수치가 일시적으로 올라갔지만 최종적으로 다시 계산을 해보니 마이너스 2.8%가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는 어느 정도 확정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뭐예요? 지금 물가가 PC가 예상치보다 더 올라가는 추세죠. 지금 다시 물가가 올라가는 추세고, 관세 영향으로 물가가 더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죠. 이 물가는 특히 자기 실현적 예언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올라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경기 침체가 와도 연준이 뭘 못해요? 금리 인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첫 번째 기대감이 트럼프가 해결해 줄 거야. 아니, 주가 이렇게 빠지고 작살나는 거 보고만 있겠어? 했는데 트럼프가 나 보고만 있을 거야 라고 오피셜로 얘기를 했죠. 두 번째로 기대했던 거는 연준 푸시죠. 연준의 파월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준이 점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시장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커서 사실 지금 이제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갔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저는 뭐 다음 주 4월 2일은 또 공교롭게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에 지금 어떻게 가격이 될지가 조금 궁금한데, 그때도 뭔가 싸우는 양상이 된다라고 하면 다시 7만 달러대를 한번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낙폭은 좀 과도한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관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발생한 거고, 일단 4월 2일에 어떤 내용이 나오든 불확실성이 해결이 됩니다. 관세가 확정이 그날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적으로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화요일의 흐름까지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료를 좀 찾아봤을 때 이제 GDP 나우 같은 경우 이게 약간 정치색을 띈다. 그래서 믿을 좀 신뢰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동아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의견들도 있는데, 사실 이제 GDP 나우는 원래 아무도 안 하는 거를 애틀란타 연은이 하기 시작해서 보통은 그러면 무시를 엄청 당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그렇게 완전히 일축하기에는 지금까지 적중률이 되게 높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 GDP 나우에서 집계한 수치가 실제 GDP하고 큰 이격이 없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트럼프 시대에 나오는 모든 매크로 지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트럼프가 싫으니까 공무원들이 이걸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한다. 그리고 연준에서도 마사지를 한다. 뭐 약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일단 저희는 조금 중립적으로 보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동환님과 함께 한 주간의 이제 비트코인 뉴스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위로 갈지 아래 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도 동환님하고 자세한 내용 좀 다룰 수 있도록 좀 하겠고요.